우리는 다시 먼 바다로 나갈 수 있을까? 이주영 지음, 출판사 오늘 산책. 식탁 요리 속에 그림자. 눈에 초점을 잃은 엄마가 사흘은 못 씻은 듯한 모습으로 응급실로 들어왔다. 엄마는 계절에 맞지 않는 맨발의 슬리퍼 차림이었고 티셔츠에는 반찬 자국이 진하게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미 몇 번이나 울었다 말았다 했는지 눈곱과 눈물이 엉겨붙은 앳된 눈동자에 비하면 그건 딱하게 보일 겨를조차 없었다. 아기가 밤만 되면 우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속사계와 겉사계로 몇 번이나 꽁꽁 싸맨 신생아를 껴안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아기를 안는 것조차 능숙하지 못해 반드시 안았다 눕혀 안았다 하는 부산한 손놀림과 화를 내는 건지 우는 건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불안한 목소리. 오늘의 이 상황이 인생 최대의 위기임을 그녀는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다. 그 순간 문득 오래전 첫 아이를 안아 키우던 때에 내가 떠올랐다. 그날 식탁 유리에 비친 낯선 그림자를 보았던 그때가. 나는 29의 초보 엄마였다. 당시 나는 소아과학적 지식으로 야무지게 무장한 대학병원의 치프였던 만큼 육아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거라 자신하고 있었다. 초음파상 아기는 건강하다고 했고 34주가 훨씬 지났으니 지금부터는 언제 나온다 한들 크게 위험할 일도 없겠고. 그럼 됐네.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다. 남들 다 낳고 키우는 거 뭐 별것 있겠어? 출산 휴가는 8주였다. 적당히 키워놓고 복귀하면 되겠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야심만만 즐거워했다. 배운 바에 따르면 산육기는 6주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2주는 운동도 하고 몸매 관리도 하면서 좀 쉬었다 복귀해야지. 신혼여행 때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조차 하루도 쉬어본 적 없던 레지던트 생활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기분이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예상은 완벽히 빗나갔다. 아이는 자지 않았다. 그리고 잘 먹지 않았다. 한 번 잠들면 잘 자는 편이었지만 그 한 번이 쉽지 않았다. 작게 태어난 데다 입술과 턱의 힘도 부족해 잘 빨지 못하고 자꾸 미끄러졌다. 게다가 낮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 울어댔다.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기에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복받은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는 어느 것 하나 익숙해지지 않았다. 밥 먹듯이 밤을 샌 의대생 시절, 일주일 아니 열흘까지도 쪽잠만으로 너끈히 버티곤 했던 인턴 시절,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의 명단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하루 걸러 하루씩 밤을 새며 당직을 서던 전공의 시절까지 내 20대의 절반은 밤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아기를 돌보는 것에는
익숙할 대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고작 신생아 한 명 돌보는 며칠이 이토록 괴로울 줄이야. 아기가 방긋 베네짓을 하면 육아의 피로 따위는 눈 녹듯이 사라진다더니 웬걸? 내 마음은 시베리아 동토 또는 히말라야의 만년설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건 내 인격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기를 한 달쯤 하던 어느 오후 아이를 앞으로 안고 서서 급히 밥을 먹다 문득 식탁 유리 속에 나와 눈이 마주쳤다. 뒤로 당겨 묶었으나 여기저기 삐죽이 튀어나와 산발이 된 머리. 외출할 때는 절대 쓰지 않는 두꺼운 안경. 식탁 유리에 비친 흐릿한 모습으로도 대번 티가 나는 푸석해진 피부와 둔하고 멍청해 보이는 턱선. 심지어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는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아이의 침과 토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왼손에는 밥그릇을, 오른손에는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하루의 첫 끼니를 먹다가 식탁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순간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음을 자각했다. 아, 나는 엄마가 되었구나. 엄마가 된다는 건 퀘스트, 괄호 열고 온라인 게임에서 이용자가 수행해야 하는 개별 임무. 하나의 퀘스트를 달성하면 보상이 주어짐. 편집자주, 괄호 닫고, 가 아니라 삶 하나가 통째로 주어지는 일이로구나. 그때까지 움켜쥐고 살아온 나의 자유롭고 오만한 정체성이 번개를 맞으며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다. 나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처음으로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생겼는데 그 존재는 지금껏 내가 경험한 모든 것 중에 가장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인생에서 제일 잘해내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어디서도 배울 수 없었다. 나의 시행착오가 이 작은 아이에게 실패나 상처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쉴 새 없이 덮쳐왔다. 하루하루 눈 뜰 때마다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고 같은 문제임에도 정답은 매번 달랐다. 몸과 마음은 수시로 시들어 3% 남짓한 배터리로 짧은 충전과 아슬아슬한 방전을 반복하는 것만 같은 날들이 이어졌다. 나는 매일 낮 실패했고 매일 밤 자책했다. 그날 아이 엄마의 눈동자가 나에게 보낸 것은 아이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SOS였다. 아이는 울음을 이미 그쳤네요. 오는 길에 좋아졌지요? 잠시 침대에 눕혀서 볼게요. 엄마 몸은 좀 어때요? 밥은 좀 챙겨 드셨어요? 엉거주춤 진료실 침대에 기대서서 내내 불안해하던 엄마는 밥은 먹었냐는 한마디에 눈물을 후두둑 쏟아냈다. 나는 엄마의 어깨를 살짝 잡아 토닥인 뒤 속사계를 풀어 아기를 진단했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에게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엄마도 조금은 진정된 것 같았다. 아기는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아기보다 엄마가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너무 불안하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여기 좀 더 있다 가셔도 돼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다시 안았다. 아기는 편안해 보였다. 이제는 엄마도 편안해진 것 같았다. 태어나는 아기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육아에 공감할 수 있는 문화 또한 자연스레 옅어져 간다.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는 육아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양육의 어려움을 잔인할 정도로 폄하하거나 힐난한다. 양쪽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다들 하는 일에 유세 떤다며 민폐 끼치지 말라고 일갈하기에 육아의 스펙트럼은 한없이 넓고 그 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부모들의 삶은 저마다 너무나 다르다.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도 타인의 위기는 내가 다 알 수 없다. 나보다 수월해 보인다고 해서 그 일이 힘겹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아직 결혼 전이었던 전공이 2년차 응급실 근무 때 있었던 일이다. 손자가 두 끼를 연달아 절반밖에 안 먹어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며 수액이라도 맞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이를 데리고 온 할머니가 계셨다. 볼이 흘러내릴 정도의 토실토실 혈색 좋은 얼굴로 응급실 문을 부술 듯 뛰어다니는 아이를 보며 어휴, 얼굴이 반쪽이었기에 망정이지 저 뺨이 온쪽 그대로였다면 아주 큰일 날 뻔했네 하며 속으로 키득거렸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내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가 고작 두 끼를 건너뛰었을 뿐인데 한나절 만에 얼굴이 반쪽이 되는 기적을 목도하고야 말았다. 나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 할머니께 얼른 속으로 사과드렸다. 아유, 할머니, 그때 손잡은 얼굴이 정말로 반쪽이었던 거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일이 되고 나서야 그 입장을 절반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법이다. 한밤중에 소아응급실에서 때로 보살핌이 필요한 것은 아기보다 엄마, 아빠인 순간들이 있다. 아기는 괜찮을 거라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애쓴 결과일 거라고. 그러니 조금만 더 같이 힘내보자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 누군가는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이웃일 수도, 어쩌면 늦은 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만나는 의사일 수도, 또는 그런 SOS를 보내고 있는 누군가를 곁에 둔 당신일 수도 있으리라. 오늘 밤도 갓난아기의 곁을 뜬 눈으로 지키는 초보 부모들에게 주변의 배려와 응원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빈다. 그리고 오래전 어느 날 우리는 모두 그렇게 온 가족과 온 마을의 사랑으로 자란 아이였음을 세상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